이집트가 이겼습니다. 군사적으로 졌지만 외교적으로 이겼습니다. 1956년 수에즈 위기.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이긴 날, 지금 시작합니다. 수에즈 운하.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163km의 물길.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영국 제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1869년 이집트에서 개통됐습니다. 그러나 운영권은 영국과 프랑스 회사가 가졌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운하. 그런데 이집트 것이 아니었습니다. 1952년 이집트 혁명. 나세르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아랍 민족주의의 상징. 아스완 댐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나일강을 막아 이집트를 발전시키겠다는 꿈, 미국이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나세르가 소련과 무기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1956년 7월 26일, 나세르가 연설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다. 우리 땅의 운하는 우리 것이다. 이집트 군대가 운하를 접수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쫓겨났습니다. 영국이 분노했습니다. 프랑스가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분노했습니다. 자국 선박이 운하 통과를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세 나라가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부르 협약. 먼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친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가 중재자를 자처에 개입한다. 실제로는 운하를 탈환한다.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5일 만에 시나이 반도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나섰습니다. 최후 통첩. 이집트는 운하에서 물러서라. 이스라엘도 물러서라. 당연히 이집트가 거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공군이 이집트를 폭격했습니다. 11월 5일, 영국 프랑스 공수부대가 포트 사이드에 낙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분노했습니다. 동맹국이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동 석유 이권이 흔들렸습니다. 냉전에서 미국의 도덕적 우위가 손상됐습니다. 미국이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했습니다. 영국 파운드가 폭락했습니다. IMF 지원도 막았습니다. 영국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소련도 경고했습니다. 계속 싸우면 핵미사일을 쏘겠다.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11월 6일 휴전. 12월에 영국 프랑스군이 철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57년 3월 철수했습니다. 나세르가 이겼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졌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이겼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것이 됐습니다.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군사적으로 졌지만 외교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1869년 개통. 페르디낭 드 레셉스가 건설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 출신의 기업가? 이집트 노동자 수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공사 중 사망자가 수만 명. 그러나 운영권은 이집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회사, 그 불평등이 나세르의 분노를 만들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운하 없이는 아프리카를 돌아야 합니다. 런던에서 인도까지. 운하로 6,000km. 아프리카 돌면 20,000km. 시간도 돈도 엄청난 차이.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 영국 무역의 핵심 통로. 영국이 이 운하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나세르가 왜 그날 연설에서 운하 국유화를 선언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956년 7월 26일, 4년 전 이집트 혁명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나세르는 3시간짜리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중간에 암호어를 썼습니다. 드 레셉스. 수에즈 운하를 만든 사람의 이름. 이집트 군 장교들이 그 신호를 듣고 운하를 접수하러 갔습니다. 연설 중에 작전이 실행됐습니다. 아스완댐 자금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세르가 아스완댐을 원했습니다. 나일강 상류의 거대한 댐, 이집트 전력 생산의 핵심. 농업용수 공급. 이집트의 미래였습니다.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세르가 소련과 무기 거래를 하자 미국이 약속을 철회했습니다. 나세르가 국유화로 맞섰습니다. 세부르 협약의 비밀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세 나라가 프랑스 세부르에서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1956년 10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친다. 영국과 프랑스가 개인 명목을 만든다.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 영국 프랑스가 중재자로 개입. 운하 지역을 점령한다. 이스라엘이 왜 참여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선박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막았습니다. 티란 해협도 봉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출구, 이집트 페다인이 이스라엘 국경을 침투했습니다. 민간인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위협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의 제안이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나이 침공이 얼마나 빨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군이 이집트 국경을 넘었습니다. 5일 만에 시나이 반도 대부분. 이집트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나세르가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운하 방어를 위해 시나이를 포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최후 통첩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침공한 다음 날, 영국과 프랑스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 양측은 운하에서 16km 이내로 물러서라. 우리가 운하를 보호하겠다. 세계가 이 논리에 당황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짜고 한 것이 너무 뻔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후였습니다. 동맹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전에 미국에 알리지도 않고 냉전에서 미국은 식민주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가 식민주의 전쟁을 했습니다. 소련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당신들 동맹국이 이러는 걸 봐라. 아이젠하워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영국을 무릎 꿇렸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직접 행동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영국 국채를 팔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국 파운드가 폭락했습니다. IMF 지원을 막았습니다. 영국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영국 총리 이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의 분노가 담긴 전화. 이든이 굴복했습니다. 소련의 핵 위협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련 수상 불가닌이 경고했습니다. 계속 싸우면 로켓을 쏘겠다. 런던과 파리에 핵미사일 위협이었습니다. 물론 허풍이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더 긴장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양쪽에서 압박받은 영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국 총리 이든의 몰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앤서니 이든. 처칠의 후계자. 화려한 외교관 출신.
수에즈 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굴욕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1957년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사실상 수에즈 실패의 책임이었습니다. 영국 정치사의 가장 큰 굴욕 중 하나. 나세르가 왜 영웅이 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졌습니다. 이집트 공군이 파괴됐습니다. 시나이가 점령됐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운하를 지켰습니다. 아랍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강대국에 맞선 지도자. 미국과 소련까지 움직이게 만든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에즈 위기가 영국 제국 해체의 신호였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에즈 이후 영국이 달라졌습니다. 제국 유지보다 현실을 택했습니다.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독립했습니다. 1960년대 식민지 독립 러시. 수에즈 위기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종언. 미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에즈 위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 무역의 12%가 통과합니다. 하루 수백 척의 배, 2021년 에버기번 컨테이너선이 좌초했습니다. 운하가 6일간 막혔습니다. 전 세계 무역이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수에즈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수에즈 위기의 교훈을 정리합니다. 첫째, 군사적 승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세르가 군사적으로 졌지만 외교적으로 이겼습니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강대국도 더 강한 강대국에 굴복합니다. 영국, 프랑스가 미국에 굴복했습니다. 셋째, 냉전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중동 전쟁도 냉전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사선에서가 수에즈 위기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강대국에 맞선 이집트. 외교로 군사적 패배를 뒤집었습니다. 전쟁은 총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군사적으로 졌지만 외교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수에즈 위기 전 이집트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1952년 이집트 혁명. 파루크 왕이 쫓겨났습니다. 자유장교단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나기부가 대통령. 그러나 1954년 나세르가 실권을 잡았습니다. 나세르는 달랐습니다. 아랍 통합을 꿈꿨습니다. 반식민지 민족주의를 외쳤습니다. 서방에 맞섰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에즈 위기 이후 유엔이 처음으로 평화유지군을 보냈습니다. 요넵 유엔 긴급군. 영국, 프랑스군이 철수한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유엔 평화유지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에즈가 평화유지군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캐나다의 역할을 살펴봐야 합니다. 캐나다 외무장관 네스터 피어슨. 유엔 평화유지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총격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피어슨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957년 수에즈 위기가 유엔 평화유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분쟁 해결의 새로운 방법. 수에즈 위기와 헝가리 혁명이 같은 시기였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1956년 11월 영국, 프랑스가 수에즈를 공격했습니다. 소련이 헝가리를 침공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수에즈에 쏠렸습니다. 소련이 헝가리 탄압을 수에즈 뒤에 숨겼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아스완 댐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이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나세르가 운하를 국유화했습니다. 그 수입으로 댐을 짓겠다. 결국 소련이 지원했습니다. 아스완 하이댐 1970년 완공됐습니다. 나세르는 그 해 사망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댐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이집트의 군사적 패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집트 공군이 파괴됐습니다. 첫날 영국 프랑스 공습으로 이집트 전투기 200대가 파괴됐습니다. 지상에서 엘 알라메인처럼 이집트군은 후퇴했습니다. 나세르가 명령했습니다. 운하를 지키는 것이 먼저. 시나이는 포기했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이득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철수를 강요받았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티란 해협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선박이 홍해를 항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시나이에 배치됐습니다. 이집트의 기습을 막는 완충지대. 10년간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1967년 6일 전쟁까지. 수에즈 위기에서 프랑스의 교훈을 살펴봐야 합니다. 프랑스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미국에 의해. 드골이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독자적인 핵개발. 네토 군사기구 탈퇴. 드골 독립 외교의 뿌리가 수에즈였습니다. 수에즈 위기가 아랍 민족주의에 미친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세르의 승리. 아랍 세계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카이로 라디오. 아랍의 소리. 나세르의 목소리가 중동 전역에 퍼졌습니다. 아랍 통합운동이 불타올랐습니다. 1958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통합했습니다. 아랍공화국. 나세르의 꿈이 잠시 현실이 됐습니다. 수에즈 위기와 냉전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대결. 그런데 수에즈에서 미국이 서방 동맹국에 반대했습니다. 유일한 사례. 왜냐하면 중동에서 아랍 세계를 잃으면 안 됐습니다. 아랍이 소련 편이 되면, 석유가 소련 편이 되면 냉전에서 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계산이 영국 프랑스를 버리게 했습니다. 수에즈 모멘트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서방에서 수에즈 모멘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갑자기 힘의 한계를 보이는 순간, 영국이 그것을 겪었습니다. 수에즈 이후 영국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제국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수에즈 위기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박했습니다. 경제 제재, 외교 압박, 무기 지원. 수에즈 위기가 보여준 것, 전쟁은 군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에즈 위기를 마무리합니다. 1956년 7월부터 1957년 3월까지 이집트가 운하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쳤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막았습니다.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군사적으로 졌지만 외교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건설 당시 이집트 노동자들의 희생을 살펴봐야 합니다. 1859년 착공, 1869년 개통, 10년 공사, 이집트 노동자 수십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사망자가 12만 명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운하. 그런데 이집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세르가 분노한 이유였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영국 여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 국민도 분열됐습니다.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언론이 갈렸습니다. 데일리 미러는 반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찬성. 영국 사회가 흔들렸습니다. 수에즈 이후 영국 좌파가 강해졌습니다. 반전 운동의 씨앗이 됐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포트사이드 전투를 살펴봐야 합니다. 11월 5일 영국 프랑스 공수부대가 낙하했습니다. 포트사이드, 수에즈 운하 북쪽 입구 도시. 이집트 군과 민간인이 저항했습니다. 치열한 시가전. 영국군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휴전. 이겼지만 철수해야 했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미국의 이중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를 압박해 철수시켰습니다. 도덕적으로 맞는 일이었을까요? 미국도 자국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아랍 세계를 소련에 빼앗기면 안 됐습니다. 석유, 수에즈 운하, 중동의 지정학. 미국의 개입은 영국 프랑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에즈 이후 이집트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세르가 영웅이 됐습니다. 1958년 이집트 시리아 통합. 아랍공화국. 그러나 3년 후 시리아가 탈퇴했습니다. 아랍 통합은 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 나세르가 다시 굴욕을 당했습니다. 수에즈의 승리가 오히려 자만을 만들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지금도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2021년 3월 에버 기번 컨테이너선이 좌초했습니다. 6일간 운하가 막혔습니다. 전 세계 물류가 흔들렸습니다. 하루 손실이 수조 원. 석유 가격이 올랐습니다. 부품 공급이 끊겼습니다. 163km 운하가 세계를 흔든 것입니다. 수에즈 위기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영국 제국의 종언, 미국 패권의 시작, 아랍 민족주의의 부상, 유엔 평화유지 제도의 탄생, 냉전의 복잡성 확인. 그 모든 것이 1956년 수에즈 위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군사적으로 졌지만 외교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세브르 협약이 왜 비밀이어야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사주했다는 것. 그것이 알려지면 침략자가 됩니다. 중재자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침공을 이용한 것 40년간 비밀이었습니다. 1996년에야 프랑스가 공개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나중에 나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이집트 운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 프랑스 회사 직원들이 운하를 관리했습니다. 나세르가 운하를 접수하자 그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이집트가 운하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서방이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직접 운영했습니다. 완벽하게. 그것이 또 하나의 승리였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이든 총리가 나세르를 히틀러에 비교한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 총리 이든이 말했습니다. 나세르는 히틀러다. 운하 국유화는 히틀러의 라일란트 재무장과 같다. 그때 막지 않으면 더 커진다. 그 논리로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나세르는 히틀러가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자원을 되찾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비유가 잘못된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영국 파운드 위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이 영국 국채를 팔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파운드가 폭락했습니다. 영국이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막았습니다. 영국 재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파운드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흔들렸습니다. 군사적 승리보다 경제가 더 무서웠습니다. 수에즈 위기. 1956년 전쟁은 총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군사적으로 졌지만 외교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끝나고 미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수에즈 위기입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소련의 계산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련이 핵 위협을 했습니다. 실제로 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더 겁먹었습니다. 소련이 아랍 세계의 후원자로 부상했습니다. 이집트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아랍 세계의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수에즈 위기가 소련의 중동 진출 발판이 됐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나세르의 연설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7월 26일 3시간 연설. 연설 중에 암호어를 넣었습니다. 드 레셉스. 장교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행동하라고 훈련받았습니다. 청중은 역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교들은 이미 출동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기 전에 운하가 접수됐습니다. 극적인 기획이었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넵. 유엔 긴급군. 수에즈 위기로 탄생했습니다. 캐나다가 제안했습니다. 중립적인 군대.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국 병력. 이 개념이 이후 세계 분쟁 해결의 틀이 됐습니다. 한국 댐젯. 레바논. 키프로스. 수에즈가 유엔 평화유지의 아버지였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영국의 마지막 제국주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이 실패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맥밀란 총리가 말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그 말이 식민지 독립의 신호였습니다. 수에즈 이후 10년.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에즈 위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현재 홍해 분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24년 후티 반군이 홍해를 위협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통과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세계 무역이 흔들렸습니다.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선박이 급증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폭증했습니다. 수에즈의 중요성은 1956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 163km가 세계를 좌우합니다. 수에즈 위기.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군사적으로 졌지만 외교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163km의 운하. 그 물길이 지금도 세계를 연결합니다. 이것이 수에즈 위기입니다. 1956년 7월부터 1957년 3월까지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군사적으로 졌지만 외교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이집트 민중의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세르가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던 날, 카이로 거리가 들끓었습니다. 이집트 민중이 환호했습니다. 우리의 운하를 되찾았다. 100년 만에. 그 환호가 나세르의 힘이었습니다. 아랍 세계 전체로 퍼졌습니다. 강대국에 맞선 작은 나라. 그것이 나세르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포트사이드 민간인 피해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 프랑스 공습. 포트사이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집트는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강대국이 민간인을 공격했다. 국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유엔에서 비난 결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집트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외교적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이집트 운하 관리 능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 프랑스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이집트가 혼자 운영할 수 없다고 서방이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엔지니어들이 해냈습니다. 운하 운영이 계속됐습니다. 그것이 나세르의 두 번째 승리였습니다. 독립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에즈 위기에서 아스완 댐의 결말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이 자금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나세르가 운하를 국유화했습니다. 운하 수입으로 댐을 짓겠다. 결국 소련이 지원했습니다. 1970년 아스완 하이댐 완공. 그러나 나세르는 그 해 사망했습니다. 꿈을 이뤘지만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에즈 위기. 1956년 163km 운하가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군사적으로 졌지만 외교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수에즈. 세계를 연결하는 물길. 역사를 바꾼 위기.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1956년을 기억합니다. 수에즈 위기가 한국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나라도 외교로 이길 수 있습니다. 군사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제사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틈새에서 국익을 찾아야 합니다. 나세르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1956년 이집트에서